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긴 남들과는 다르게 헤어주세요. 복돌이 아빠 짠 어반이라고 합니다. 복돌이 꼬리 보이는겨. 복돌이 꼬리 요게 있다. 냥냥냥냥냥. 자, 오늘 이야기는 또 어떤 거지 같은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외도한 아내를 용서하고 사는 요즘 남자들이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외도라는 게 이게 아주 거지 같은 단어야. 그리고 나는 경력자잖아. 나는 이미 살면서 이런 통수를 근데 2번 당했냐 3번 당했냐. 잠깐만. 3번 당했다. 족 같은 거 진짜. 내가 이걸 3번 당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그 후유증이란 게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 용서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나랑 진짜 친한 친구가 내 여자친구랑 bun가분가를 한 적이 있거든. 일단은 용서하기로 맘먹었는데 얘를 볼 때마다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 그게. 근데 그게 한 7년쯤 지나니까 그러니까 괜찮대.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 전에도 만나고 와서 부산 가서 얼마 전에도 뭐 만나고 왔고 뭐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게 또 여자친구가 바람핀 거나 또 배우자는 또 다르잖아. 여자친구는 훨씬 소프트하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뭐 저는 좀 무슨 일도 다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주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결혼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남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합니다. 여자보다. 그래서 그런 거 막 옛날에 쇼생크 탈출 같은 거 보더라도 배우자 외도 보고 이제 앤디 듀프렌이 빡쳐서 죽였잖아. 물론 그거는 이제 실제로 죽인 건 아니었지만 누명받아서 온 거였지만, 그래서 뭔가 이제 외도 같은 거는 남자를 특히 분노하게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통상적으로 외도는 남자를 진짜 개빡돌게 하는 거거든. 이 외도가 사실 알았을 때 남자가 훨씬 극대노하게 돼 있어. 여자보다는. 왜 여자들은 침착할 수 있을까? 그 감정선이 울퉁불퉁한 여자들이. 왜냐하면 여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야. 남자의 그런 습성이란 거죠. 호르몬적인 부분들 있잖아. 그냥 아주 그냥 머릿속에 그냥 야수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선 남자의 외도를 무슨 단어로 말해? 바람이라고 얘기를 해. 한번 부는 거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그런 남자들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외할아버지는 진짜 집에 첩을 데려놓고 살았어. 우리 외할아버지는요. 실제로 그랬어. 그리고 이런 게 지금 베트남에서는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와서는 달라진 거예요. 여자들도 이제 보풍당당하게 이게 바람을 피고 다니는 게 이제 벌어지는 건데, 근데 여기서 옛날과는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여자가 외도를 당당하게 핀 건가 동시에 오히려 이제 남자들이 고통을 받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와이프를 용서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희한한 상황까지 오게 된 거야. 나는 뭐 이 모든 게 그런 미디어적인 부분이나 사회적 거세의 일부라고 보거든. 워낙에 여자들이 바람 펴놓고 당당하게 소리치잖아. 네가 날 외롭게 한 거야 이러면서. 야, 내가 바람을 피며 너의 잘못을 네가 깨닫고 네가 반성하는 그런 한남의 자세를 가져야 되잖아. 놀랍게도 이 얘기는 변호사가 직접 여자 변호사가 직접 한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돼가고, 그리고 나는 내 주변 친구 중에 실제로 있다는 얘기했잖아. 어바님 유튜브 오랫동안 본 사람은 알 거야.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옛날에 막 와이프가 나이트 가서 원나잇 하고 오거든.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물어봤어. 야, 왜 아무 말도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그냥 한번 다녀오면 뭐 집안일도 잘하고 애들한테도 잘하고 뭐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맞바람이야. 그렇지. 난 내 친구 같은 경우 그 되게 초식화된 애 있거든. 걔는 의욕조차도 없는 애야. 삶의 의욕조차도. 그런 거 보면서 정말로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싶은데, 이거랑 똑같은 사연들이 인터넷에 생각보다 자주 많이 올라오거든.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게 있는 거야. 어떠한 사람이 혹시 아내가 외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아내를 용서하냐라고 물어본 거지. 그래서 궁금해서 글을 적습니다. 외도한 아내를 용서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배울 만큼 배우고 전문직에 직장에서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애들한테도 완벽했던 아내인데, 근데 그런 아내가 연하의 동료와 외도를 했다는 거야.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믿고 그런 뭔가 이혼까지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지. 그래서 아내가 야스를 밝히거나 좋아했던 적이 20년 다 되는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워낙 성격도 도도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이걸 용서하고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데 더 열받겠지. 이러니까 20년 결혼한 동안에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건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 흥분이 안 된 거거든. 홀리마들 퍼킹 쉣.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통을 받다가 자기는 이제 미쳐버릴 것 같다. 아내를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혼이 답이겠죠. 용서가 안 되겠죠. 죽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자기는 이제 용서했다면 어떻게 용서하고 살고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 비난과 욕설은 삼가한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뭐 이제 이런 세상이 온 거야. 똑같이 외도도 뭐 그런 거고. 그래서 뭐 일본 같은 데도 보면 오질나게 외도하거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반응도 되게 재밌더라고. 전부 다 이혼하라고 하는 거야.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서가 먼저가 아니라 상간남 소송부터 해라. 소송 후 아내의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은 상간남만 조질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하고 상간자 소송으로 위자료 받으면 기분이 조금 나아진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이혼해라는 얘기가 많고 한편으로는 요게 되게 재밌었어. 요게 재밌었어. 그게 뭐냐면 혹시 맴매한 적 있냐요? 있다면 쌤쌤으로 생각하고 살고 했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 그래서 남자의 외도와 그러니까 남자가 안맞방 가서 이거 한 거랑 여자가 외도한 걸 똑같다고 보는 여자들이 진짜 많거든. 나도 그래서 옛날에 감튀라는 구독자분이랑 한번 싸운 적이 있단 말이야. 내 라방 자주 오시는 분인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게 어떻게 똑같냐고. 그 매춘하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그 싸구려 애들한테 돈을 화대를 주고 한 거랑 아니 내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똑같냐 그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고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는 게 그렇게 그 여자는 그렇더라고. 이들이 가서 돈 주고 한 거랑 결국엔 나도 여자들도 어디 가서 바람난 거랑 직장에서 마음만 안 주면 된 거거든요. 마음만 안 주면 된 거야. 똑같은 거라고. 야 마음을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 이쌍 그러니까 요새는 여자들이 대놓고 이상한 말들 이렇게 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혼하고 더 적반하장 화를 낸다니까. 난 그런 거 진짜 많이 봤어. 지금 옛날에는 잘못했다고 도계자라도 막았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온다니까. 야 너를 만나고 행복한 적 한 번도 없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참 요새 결혼한 게 되게 힘들다. 그지? 근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첫 번째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상간남 소송을 땡기는 게 맞아. 상간남 소송을 일단 먼저 하는 게 맞단 말이야. 그래서 요새 이런 거 하면 내 주변에도 요거 많이 걸렸거든. 적게는 뭐 이렇게 1,000만 원, 많게는 2천 그 이상 낸 사람도 있어 실제로. 이것저것 해갖고 2천 이상도 낸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 받으면 조금 풀리겠지, 그지? 그리고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하면 돼. 그러면 왜냐면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조금 유리한 고지를 취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좀 약간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내 주변에서도 그런 많은 상간자 소송들이 있고 바람을 많이 폈지만 실제로 보면 이혼한 사람보다는 이혼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훨씬 많은 것 같아. 내 주변에서 본 사례는 그렇거든. 이혼이란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 특히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더욱 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한테도 누가 물어본 적이 있더라고. 어바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뭐 그래요 뭐 애가 어리면 20살 때까지 살 것 같아. 대신에 20살 동안 너 숨도 쉬지 말라고 집에서. 난 안 놔주지 나는. 나는 안 놔줘. 야 이혼 니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애도 있고 그러면 나는 20살쯤 되면 그때 헤어질 것 같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거를 상간남 소송이랑 동시에 진행하면 재산 분할을 해서 유리한 고지를 취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게 애들 클 때면 한 10년 걸리잖아. 그러면 이걸 동일한 사유로 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절반 그대로 다 떼끼는 거야. 그래서 나처럼 대승적으로 하려면 이것까지 현실적인 시나리오도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진짜 한국에도 외도라는 게 진짜 많아졌거든. 너무나 당연하게 돼버렸고 여자들도 당당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 제도가 슬슬 변해야 돼. 사실 내가 말하는 게 결혼도 쉽고 헤어진 것도 쉽고 만나는 것도 쉽고 이렇게 동거식으로 변해야 돼. 한쪽이 관계를 파기하게.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대한민국 여자들이 이걸 바뀌게 놔두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결혼 제도 자체는 여자한테 유리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결혼이란 게 동거 쪽으로 넘어가는 이 시스템 자체를 여자들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건데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더 결혼을 안 하고 더 애를 안 낳게 될 거야, 앞으로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시간 문제긴 한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한국의 정서엔 너무나도 먼 미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얘기하고 싶은 그래. 과연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글쎄 나는 그래 지금 와서도 내 주변에 내 날 두고 바람폈던 그런 수많은 휴양년들이 있지만 그래도 걔네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 좀 마음이 누그러지진 않을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 여자들은 이혼하면 남자 무조건 갸새끼로 보는데 좀 약간 누그러지는 게 있긴 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이 사회는 분명히 어딘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뭐 사람을 잘 골라라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아무리 잘 골라도 이런 사건 사고는 한순간에 터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도 없다는 거야. 이게 결혼이 가진 원초적인 리스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튼 뭐 오늘은 이 이야기 해보고 싶었고, 다음엔 조금 더 빡치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복더레이 이렇게 피고 시작해마. 다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잠깐 복도를 잡아서 이렇게 춤추게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오늘은 됐다. 맨날 하면 복도리도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거지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